저기 보자. 80페이지. 여기부터 해가지고 제프리하면 되지. 자, 불러줄 테니까 세척을 한번 해보자. 자, 6번 정답은 기억이 용질, 비행이 용매, 디귿 용회. 7번은 25%, 8번은 XO, XO, 9번은 40. 숫자 먼저 묻는다. 10번은 1번이 질산칼륨, 2번은 53g, 11번은 기억이 낮, 니은은 증가. 자, 여기는 됐고, 자, 81페이지 유제 문제 3개는 유제 1번이 25g, 유제 2번은 20g, 유제 3번은 7.5g. 여기 뭐 별거 없지. 자, 이제 8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은 B2. 이유는 밀도가 같기 때문이다.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4번. 자, 여기 질문. 이 페이지 질문 없나? 자, 그러면 84페이지 넘어갈 거야. 이제 15번에 3번, 16번도 3번, 17번은 24%, 18번에 2번, 19번에 4번, 20번에 3번, 21번에 2번, 22번에 4번, 23번에 3번, 24번에 4번, 25번은 100g, 26번에 5번, 27번은 B이고,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28번에 1번. 자, 이 페이지 질문. 뭐라고? 17번. 자, 이거는 이게 요거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수학 시간에 나와. 20% 소금을 100g이면 소금 몇 g 들었을까? 20g 들었겠지. 25% 소금을 400g이면 소금이 몇 g 들었지? 자, 100g 들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합할 거잖아. 그러면은 얼마야? 용질은 120g이지. 용액은 얼마야? 500g이야. 그러면 500분의 120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이게 끝이다. 다른 건 없나? 자, 없으면 86페이지 넘어갈 거야.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자, 이 페이지 질문. (3번) 자, 이게 250g인데 농도가 20%래. 그러면 용질이 몇 g 들었는지 알 수 있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그럼 몇 g 들었다 이거? 50g. 이제 50g이야.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봐. 포화용액 250g에 용질이 50g 들었다는 건 용매는 몇 g이다? 200g이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물 200g에 50g이 녹아. 근데 용해도는 어때? 물 100g에 몇 g이 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다? 25. 간단하지. 자, 다른 건 없나? 자, 없으면 87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거야. 87페이지는 앞에서 우리가 겉보기 성질,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섞여 있는 물질을 따로따로 한번 분리를 해볼 거야. 자, 그거를 이제 혼합물 분리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다른 이제 소단으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증류가 나와. 자,
즉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지. 자 거기 A 끓는 점차 돼 있는 데 있잖아. 거기다가 화살표를 하나 꺼내가지고 적어줘야 돼. 뭐라고 적어주냐면 서로 섞이면서 끓는 점이 다른 물질 적어줘야 된다. 서로 섞이면서 끓는 점이 다른 물질.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다면 끓는 점을 쓸 필요가 없어.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잘 섞여.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얘네들이 내가 원하는 물질을 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증류가 있고 분별 증류라는 게 있는데, 증류 말 그대로 끓여서 열을 가하거나 해가지고 끓는 점에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걸로 분리를 한다면 분별 증류라는 게 있어. 이 분별 증류는 증류가 내가 원하는 물질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분별 증류는 그냥 섞여 있는 걸 따로 다 나누겠다라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거기 얘가 좀 나오는데, 증류에는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탁한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이런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은데 다른 나라들,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주변에 바다는 인접해 있는데 강이나 호수 같은 게 없어가지고 식수를 얻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나라들이 있어. 그런 데는 바닷물을 끌어다가 열을 가해서 수증기가 되면 그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켜서 식수를 얻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거나, 또는 바닷물을 대량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소금,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소금 성분을 염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염류 성분을 필터로 걸러서 대량으로 이렇게 물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써. 그렇다면 바닷물에서 소금 성분은 뭐다? 여기서 찌꺼기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물인 거지.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이거는 오른쪽에 나와 소주골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이 소주골이라고 부르는 건 과거에 썼던 거야.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이 장치는 과거에 썼던 거. 그래서 곡물을 발효시켜 얻은 탁한 술, 이게 뭐냐? 막걸리야. 이 막걸리를 가마솥에 넣고 열을 가해서 끓이면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끓는 점이 낮다 보니까 먼저 끓어서 올라와. 그러면은 그게 위로 올라온 다음에, 자 찬물이 들어있는 이 뭔가 이렇게 그 그릇에 닿으면은 액화돼. 액체로 변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소주골이라고 부르는 무슨 소자 같은 게 길쭉한 게 하나 달렸어. 거기로 이제 액체가 흘러내리다 보면은 그 소절같이 생긴 부분으로 빠져나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도가 높은 소주를 얻는 방법이다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소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야. 자 그래서 요거 이게 글렌점차를 이용하는구나. 자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분별 증류는 뭐 해야 되냐면, 본문 2번에 나오는 분별 증류 장치부터 먼저 봐야 돼. 자 거기는 이제 뭔가 복잡하게 생긴 이런 장치가 다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학교 책에서는 소개를 안 해.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할 일도 없어. 사실 학교에 이런 실험 장치가 비치되어 있지도 않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실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라서 그래. 이게 분별 증류 장치라고 부르는 게 보면은 둥근 플라스크, 분별 증류관, 그 다음에 냉각기. 냉각기 끝부분에는 이 기역자 모양으로 휘어진 유리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랑 이렇게 연결되게끔 만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 자 문제는 이게 한 세트로 존재를 하거든. 너가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이건 과학실에 가도 없다. 요런 실험 장치는 과학실에 비치도 안 해놔. 이게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안 하거든. 안 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여기 잘 보면은 무슨 고무마개, 시커멓게 보인다. 그러니까 고무마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사실은 고무마개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유리가 그냥 유리랑 꼽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냐면은 얘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잘 부러져. 잘 부러져 얘가.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얇은 유리관들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 이 설치할 때 제대로 안 하면 잘 부러져 버려. 그러면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잘 보면 스탠드가 두 개다. 스탠드가 뭔지는 알지? 이 스탠드를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는 지금 둥근 플라스크랑 분별 증류관을 꽂아놓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개는 뭐 해야 돼? 냉각기를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거 높이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 냉각기에는 노란색 고무 호스 같은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수도꼭지에다가 연결해 놔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조립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실험을 안 한다. 이게. 학교 책에서는 아예 빠져버렸고 이게. 그러면 이게 자 너가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100% 붙여놓고 난 잘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다뤄본 사람들, 진짜 이 세심하게 다뤄본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지. 처음 하는데 요거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하다 보면은 그냥 부러져.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세트란 말이야. 한 세트라서 요게 하나씩 부품을 따로 팔면 괜찮은데 얘 부품을 따로 안 팔아. 하나 부러지면 세트로 다시 사야 되고 요 한 세트 가격이 20만 원이 넘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학교에서 실험도 하지 않는 데다가 비치도 안 해놔. 어차피 뻔하다 부러질 거. 그래서 실물로 보기가 너무 힘든 실험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 증류 장치야. 말 그대로 그냥 못 보는 거지. 그림으로만 볼 수 있어. 자, 하여튼 그림으로만 보니까 뭐 난 뭐 할 필요 없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몇 가지 원리들이 쓰이는데 그 원리는 사실 다른 데도 쓰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분별 증류 장치에 보면은 둥근 플라스크 있는데 먼저 볼 거야. 거기에는 끓임 쪽이라고 부르는 게 화살표가 돼 있어. 이 끓임 쪽이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돼 있거든. 이 끓임 쪽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얘가 어떻게 갑자기 끓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면서 그런 것들을 넣어놓거든. 좀 왜 넣어야 되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액체를 넣어 이제 가열해서 끓일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둥근 플라스크 자체가 유리로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자 유리는 이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이야, 전달 안 하는 물질이야? 자, 유리는 전달을 잘 안 해. 그래서 유리가 열을 잘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알코올 램프 같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가열을 해. 자 이렇게 가열을 한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는 빨리 뜨거워지거든. 이 가열되는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여기는 뜨거워지긴 한데 얘보다는 천천히 가야 돼. 열이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로 여기만 집중적으로 가열이 되니까 여기가 먼저 끓거든. 근데 이게 작은 기포방울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참 고마울 텐데 이렇게 안 올라와 얘가. 집에서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 끓이게 되면 냄비는 금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열을 잘 전달하거든. 그래서 냄비는 가열을 하면 냄비 전체가 뜨거워지면서 물이 골고루 가열이 돼.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골고루 가열되면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제 기포방울들이 올라올 때 그게 한 곳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냄비 전체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여기만 집중적으로 가열이 되니까 여기가 끓기 시작하는데 이런 작은 기포방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큰 기포방울이 생겨서 올라와. 이게 무슨 조짐이 처음부터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 갑자기 끓이다 보면 갑자기 큰 기포방울이 팍 하고 생겨버려.
그러면 이 기포방울이 뭔 짓을 하느냐면은 위에 있는 액체를 위로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안에 있던 물질이 넘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아래다가 이런 기포방울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작은 유리구슬 같은 걸 집어넣어. 유리구슬은 뭐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비비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유리구슬 같은 걸 팔거든. 그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유리구슬이 내부에 들어가 있다가 이 끓으면서 생기는 기포가 이렇게 막 생기려고 하면 유리구슬이 지붕계로 유리구슬이 이 기포방울을 작은 기포방울로 깨버려. 그래서 이게 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포방울이 생길 때 유리구슬을 밀어 올리거든. 유리구슬을 딱 밀어 올리는데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유리구슬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야.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큰 기포방울이 안 생기고 작은 기포방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끓임 쪽이야.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이 둥근 플라스크만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건 아니거든.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좀 크기가 작은 플라스크도 있어. 둥글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비커나 아니면 삼각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도 뭘 넣어서 가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도 이런 걸 따라 집어넣어 가지고 갑자기 끓어서 막 이렇게 넘치는 걸 좀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끓임 쪽이라고 부르고, 끓임 쪽 위에는 유리관 토막이라고 부르는 게 들어있는 분별 증류관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유리관 안에 유리 조각이 들었다. 이렇게 막 유리 조각이 막 지 마음대로 막 안에 그냥 막 들어서 그래. 그래서 흔들면 짝짝 소리 날 정도로 들었거든. 그럼 얘는 뭐 하려고 여기다 놓았냐면은 기체로 변한 녀석이 위로 올라오면 그냥은 안 빠져나가고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나가게끔 만드는 거야. 일부러. 자, 그럼 왜 이렇게 해놔야 되냐면은 이렇게 뺑뺑뺑 돌아서 올라갈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었다. 만약에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하면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그런데 혼합물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정확하게 78도씨에서 끓는 게 아니라 대략 80도씨 근처에서 끓어서 위로 올라오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타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에탄올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물도 증발을 해. 그러니까는 뭐냐? 수증기도 같이 올라오는 거야. 수증기가 같이 올라오니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나는 분명히 에탄올을 넣고 싶어서 증류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수증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게 되면은 이 증류를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내가 원하는 농도만큼의 에탄올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러면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 증류관 같은 걸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올라올 때 처음에는 한 80도씨 되는 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 내려가. 그래가지고 요 빠져나가는 위치쯤에서는 78도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탄올은 78도씨 정도가 끓는 점이기 때문에 요 위에 올라가도 78도씨라면 에탄올은 계속 기체로 있을 수 있는데 물은 올라오다 보면 얘는 어차피 끓는 온도가 100도씨이기 때문에 올라오다 보면은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물방울로 변해. 그래서 막 가열하다 보면 분별 증류관 안에 액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차서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뭔가가 빠져나가거든. 그때 이제 그렇다고 수증기가 100% 제거되는 건 아니야. 대신에 이제 여러 번 했었어야 될 걸 한 번으로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별 증류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나와있지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가 있다. 좀 더 농도가 높은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온도계를 설치하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 온도계는 항상 내부에 뭔가를 가열을 할 때는 이게 빠져나가는 위치인 같이 달린 부분에 항상 설치하게끔 돼 있어. 얘도 그럼 왜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건데 액체 있는 데다가 담궈 놓게 되면
끓인 쪽이 때려. 끓인 쪽이 통통 튀거든 끓을 때. 그러다가 때려버리면 온도계 바로 깨져. 그래서 항상 가지 다니는 위치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로 변했던 물질이 냉각기를 거쳐가게 되는데, 냉각기는 간단한 논리다. 유리관이 길쭉한 유리관이 하나 들어서, 자 그리고는 그 유리관을 뭔가 또 다른 유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고무호수 같은 걸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차가운 물을 채워. 차가운 물을 채우는데, 거기 보면 이 찬물을 채우는 방향도 정해져 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냉각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설치가 되거든. 그러면 항상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것도 방향이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꽂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물을 채울 때 요 안에 찬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부로 뜨거운 기체가 지나가면서 찬물 때문에 식을 텐데, 위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내부에 물이 다 차기도 전에 밑으로 빠져나가. 물이 안 차.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내각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밑에서부터 채워야 물이 점점 차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다 차면 이때 이제 그 압력으로 물이 밀려나가거든. 그러면 내부에는 계속 차가운 물이 차 있게 돼. 그래서 물의 순환 방향 해가지고 나와있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오도록 한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삼각 플라스크든 비이커든 이제 거기에 냉각된 기체에서 냉각돼서 액체로 변한 녀석이 모이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분별 증류 장치야. 자 그리고 이 분별 증류 장치 같은 걸 써가지고 뭔가를 분리할 때 3번 그래프 나오지. 이 그래프는 앞에서도 잠깐 봤을 텐데 앞에는 이게 안 나왔었던가. 일단 여기서는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에서는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끓어나와. 그러면서 잘 보니까 78도씨 근처에서 끓긴 하는데 살짝 온도가 높아져. 이유는 간단하다. 혼합물은 뭐한다? 뭔가가 끓어나오려고 하면은 끓는 점이 높은 다른 물질이 방해를 해. 그래서 여기서는 뭐란다? 물이 에탄올이 끓는 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78도씨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와. 그리고는 이제 에탄올이 빠져나오고 나면 그 뒤에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으면서 일정한 구간이 형성이 돼. 자 그리고 요거는 학교에서는 안 배우긴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 오른쪽에 보면 공기의 분리, 그 다음에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끓는 점 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대체로 열을 가해서 끓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끓는 점을 이용한다라는 건 액체를 열을 가해서 기체로 바꾸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반대인 경우 기체를 다시 액체로 바꿀 때 기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도 끓는 점이야. 그래서 공기의 분리와 뷰테인, 프로페인 분리하는데 보면 어떻게 돼 있지? 냉각시킨다. 냉각시키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질소, 산소, 아르곤 같은 기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냉각시키면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액화산소 같은 걸 얻을 수 있거든. 그리고 뷰테인, 프로페인 하는 것들도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끓는 점이 좀 달라. 그리고 얘네들은 대체로 끓는 점이 좀 낮아. 그래서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씨,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1도씨. 이런 뭐 수치는 배울 필요 없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도씨나 2도씨 정도로만 만들어줘도 뷰테인은 액체로 변하고 프로페인은 기체로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액체 물질만 따로 따라내거나 아니면 기체만 따로 빼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뷰테인과 프로페인을 분리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공기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 액화질소, 이거는 당연히 있잖아. 실험실이나 또는 병원, 그 다음에 이 자기구상열차라는 게 있어. 그런 데서 액화질소 사용하거든. 그런 데 쓰이고, 액화아르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이느냐면은 형광등 만들 때 쓴다. 그다음에 창문 만들 때도 아르곤 기체를 써. 그러니까 이게 아르곤 기체를 쓰는데 액화아르곤을
뭐 하려고 쓰느냐? 바로 운반하기가 쉬워. 기체는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운반하기 힘들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액화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어 놓으면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운반하기가 쉽거든. 여기다가 보관하기도 쉽단 말이야. 그래서 에코 아르곤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이런 형광등이나 또는 창문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형광등 내부에다가 충전 기체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창문 보면은 보통 아파트 창문을 있잖아. 이중창, 뭐 삼중창 이렇거든. 그래서 유리가 두 겹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내부의 공간이 비게끔 만들어놨어. 근데 그 내부의 공간이 비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느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진공으로 만들게 되면은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 때문에 유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심하면 있잖아, 약간의 충격으로도 유리가 깨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일정량의 기체를 좀 채워놔야 돼. 그 기체를 채울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열을 잘 가져가지 않는 기체들이 있어. 그런 기체들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 아르곤이거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일부러 채워놓는 거야. 옛날 창문은 없는데 지금 나오는 창문들은 그런 식으로 아르곤 기체를 채우는 창문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단열 효과를 좀 더 높인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 자, 그런 데 쓴다고. 그 다음에 액화산소는 당연히 용접할 때, 그 다음에 부영원 이런 데서 쓰지. 이 책 봐라. 뭘 그걸 자꾸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뭘 표시하라는 말은 안 했다, 그지? 그지? 그럼 알아서 표시를 했었어야지. 내가 진짜 이 수업하면서 너한테 잔소리도 좀 많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에 집중을 안 하거든. 수업을 집중을 안 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는 행동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도 자꾸 보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시기가 왔다라고 한다면 있잖아, 입안의 일부는 그냥 버린 게 되는 거야. 뭘 하든가 말든가, 숙제를 하든가 말든가, 집중을 하든가 말든가. 알겠냐? 근데 왜? 아니, 공부를 하려면 있잖아,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좀 얻어갈 생각으로 한다면, 첫 번째가 손에서 펜을 놓지를 않는다. 펜을 놓을 리가 없어. 책 위에다가 펜을 떡하니 올려놓고는 있잖아,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줄 거라면 그때서야 펜 잡고 있잖아, 줄 긋고 있고. 이러면 공부하기 싫다는 거야. 되겠냐? 두 번째는, 저 때도 한번 얘기했지,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하는 애들이 있거든. 뭐냐면은 손톱에다 색칠하고, 뭔 말인지 알겠냐? 손바닥에 뭐 그리고 있고 막 이래. 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좀 귀찮으면 있잖아, 이 중에도 있다. 뭔 짓을 하냐면, 펜을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쳐박고 있어,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냐? 펜을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쳐박고 있다. 진짜 하기 싫어 죽겠다는 뜻이다.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제가 기억 못할 걸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도. 또 어떤 데도 있냐면은, 안경 쓴 애들이지. 안경 쓴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 펜을 안경 위에다 이렇게 올려. 안경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야. 안경 위에다가 올리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경 위에다가 생각을 해봐. 볼펜이나 아니면은 연필 같은 거 뜩 올리지. 그러면은 내가 잘 안 보여. 내가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러고는 있잖아 눈 감고 자고 있어. 안경을 안 쓰면 보통 잠이 올 때 하는 행동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항상 있잖아 잠이 오는 거니까 자는 걸 들키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해. 눈을 가리는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하거든. 근데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 자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고 펜을 요 위에다 올려놓고 지는 눈 감고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보면 눈 감고 있는 게 보여. 꼭 뭐냐 병신 같은 것들 있잖아. 너 그거 알지? 진짜 꼬꼬마들 있잖아. 엄마랑 술래잡기 하다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커튼 뒤에 지 면상만 가리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다가 진짜 하기 싫을 때 또 하는 행동들이 있다. 뭐 하냐면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내가 뭘 쓸 때 있잖아. 그러면 쓸 때 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뭘 이렇게 써야 되잖아. 희한하게 하기 싫으면 펜을 이렇게 잡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써. 아니면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즉 펜 잡는 방법부터 지랄같이 잡는다. 즉 하기 싫다는 거야. 이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줄을 끄거나 하면은 그나마 꺼지는데 야 이렇게 잡고 줄 끄면 이렇게 줄이 꺼지나? 그러니까 그게 낙서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학년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꼭 지금 올해 들어서 있잖아 1학년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멍하니 있거나 벽 보고 있고 펜은 책 위에 그냥 뜩 하고 올려져 있고 뭐 하라 그러면 그때 써야 뭐 해야 되는지 옆에 친구 거 보고 있잖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한 명이 있으면 무시하면 되거든. 각 반마다 있어. 그것도 한 명이 아니야. 두세 명씩 있다고. 그러니까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있잖아. 이 학원은 특목고 영재고 보내는 학원인데 무슨 타가소도 아니고 그런 애들 뭐 하려고 와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기 싫으면 진짜 하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아 못하겠다고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 다른 학원 가든가 아니면 그냥 접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쉴 데 없이 와가지고 잔소리나 들으면서 계속 멍청해 있냐고. 그래서 자꾸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보느냐? 여기 이 학원에 내가 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진짜 드물게 보다가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럼 그런 모습들은 어디서 봤냐? 내가 얘기했지. 내가 이 학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병신천국이라는 진짜 지지리도 못하는 애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그거란 말이야. 어디 하는지도 몰라. 무슨 몇 페이지 하는지도 모르고 숙제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프린트 주면 프린트를 한 번도 들고 온 적도 없는 분들이고 책을 얼마나 안 펴고 있잖아. 숙제를 안 했는지 중고로 팔아도 될 정도의 그런 애들이 그런 학원에 있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병신같은 행동들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를 그때서야 내가 깨달은 게 있거든. 근데 그 행동을 너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너는 거기에 그런 애들과 같은 부류의 애들인가? 그럼 그렇게 취급을 해줄까? 맨날 병신 소리 듣고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도 무시당하고. 외모 별거 없다. 키 작아도 무시당하고 배 나와도 무시당하고. 걔네들은 그게 일상이거든 거야. 학교에 분명히 있잖아. 안 그런가? 반에 보면 있잖아. 절반이 그래.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절반이 있잖아. 공부할 생각은 없고 지금 당장 처음 오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러니까 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근데 그런 애들처럼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내가 저런 등신 같은 거라고 같은 반에는 있지만 나는 저런 놈들하고는 미래가 다를 거다라고 그 한 번 생각하는 게 그게 힘드냐는 거지. 근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는 거야. 답답하다니까 보고 있으면. 응? 공부할 생각이 있어서 온 건지 진짜 엄마가 강제로 보내서 온 건지. 지금 공기의 분리부터 뷰테인과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쓰는 거야. 이게. 여기는 이제 누군가는 그런 걸 해야 될지도 몰라. 공기의 분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 뭐인데? 삼성하고 하나가 뭐 하는데? 배 만들잖아. 그러면 용접하겠지. 이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공부도 안 하고 있잖아. 멍하니 있다가 이제 도저히 모르겠다 해가지고 있잖아. 기 나가면은 결국에는 공부 동안 거기서 안 하거든. 그런 애들 나중에 이제 할 게 없어서 용접해야 되고 할 게 없어서 배달해야 되고 이런 애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할 거냐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지. 중1이니까 있잖아.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서울대 개나 소나 다 갈 것 같지. 안 그런가? 너 서울대면 대학 취급도 안 하는 이러던 놈들 잘 봐봐라 나중에 2학기 때. 내가 말했잖아.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안 그래? 초등학교 하나 있어. 지금은 안 하지만은. 너는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고? 이제 내 건 내가 챙기고 앞으로 내가 이제 뭘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 봐야 되는 이제 시기거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못 깨달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최소한 하라는 대로 좀 해줘야 돼. 근데 그런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멍청히 앉아 있으면은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할 때마다 답답해 그냥. 어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체크하라고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럼 너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쭉 보고 있었지. 그랬더니 역시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제 뭐 여기서 뭐 어떤 내용들이 뭐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어떤 건 얘기할 거고 어떤 건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번 잘해봐. 알겠냐? 진짜 피곤하게 진짜. 자, 이제 4번 볼 거야. 본문 4번에 원유 분리. 자, 원유를 분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원유를 우리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사오면 이거를 정유공장이라고 부르는 데서 증유탑을 이용해서 분리해. 이때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한다라는 게 나와.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나오냐? 석유가스. 이게 뭐냐면 LPG라고 부르는 거야. LPG는 식당에서 쓰는 그 가스 또는 택시, 일부 택시들이 LPG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해요. 그 다음에 주택 그리고 일부 아파트는 LPG를 쓰기도 해요. 보통 아파트들은 LNG라고 해가지고 액화 천연가스를 쓰는데 때에 따라서는 LPG를 쓰기도 한다. 그 LPG가 뭐냐면 액화 석유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가정용 연료라고 돼 있지. 그게 이제 LPG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휘발유, 승용차 연료. 휘발유 밑에는 나프타라고 적힌 게 있어. 이 나프타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플라스틱 고무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야. 그 다음에 등유, 여기 뭐 항공기 연료라고 돼 있는데 등유는 기름 보일러에 사용하는 거야. 나는 기름 보일러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름 보일러는 보통
주택 같은 데서 기름 보일러를 쓰거나 아니면은 저기 그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등유를 이용해 가지고 보일러를 작동을 시키고 그 보일러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면 그걸로 비닐하우스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도 우리가 채소 같은 걸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등유를 조금 더 이 가공을 하면 그때 항공기 연료라는 게 생겨요. 자, 그다음에 경유는 이제 트럭 이런 데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중유는 배인데 작은 배에서 쓰는 게 아니라 큰 배, 컨테이너선 같은 큰 배에서 쓰는 게 중유. 그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는 아스팔트라고 불러. 도로 포장재로서. 그래서 이 원유는 사실 뭐 버릴 것도 없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야. 그래서 이것도 끓는 점차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학교 내신 같은 데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걸 순서대로 뭐 가로 비워놓고 적어라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즉 여기서 사용된 물질의 특성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어디에서 분리되는지를 물어.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가 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아래쪽으로 분리가 된다 정도 여기서는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원유에 분리하는 것들은 요즘 이제 중1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뉴스 같은 건 잘 안 보거든. 그런데 여기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럼 정유 공장이 없는 나라들은 뭐 해야 되냐면 정유 공장, 다른 나라의 정유 공장에서 만든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걸 갖다가 사와야 돼. 얘네들은 그걸 사다가 쓰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국내에서 쓰는 것 이외에도 해외로 수출도 하거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이 증류탑 여기는 그림으로 진짜 별거 아닌 형태로 이렇게 뜨게 해놨잖아, 그지? 근데 이 증류탑 하나 가격만 해도 수백억 원이다. 그런 증류탑 하나만 한 개 가격이 수백억 원이야.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만약에 정유공장 하나를 정유공장이 없던 나라가 만든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면 최소 2조에서 3조 원 정도가 들어가. 그러니까는 정유공장이 없는 나라들이 정유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걸 생산해 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커. 그러니까는 차라리 사오는 게 싸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자, 여기 88페이지 여기는 5문제, 이거는 숙제로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안녕 친구들. 자, 같이 해볼까? 야, 다 질문할 거 없어? 우리야 질문할 거. 우리야 질문해야지. 석줄이랑 계산하는 거 할 수 있겠어? 그래, 일찍 와서 자 질문 좀 했으면 좋겠네. 자, 아무튼 자 오늘 물리하고 그렇지 물리하고. 자, 어디였다? 자 어디냐면 페이지 15페이지지, 그치? 15페이지 같이. 자 15페이지 같이 할게요. 그래 물 에탄올 끓는 물 외워야 돼. 78도씨. 자 여기 어디가 뜨라 그치 페이지 15페이지에 1번부터지 맞지? 1번에 1번 2번에 OXXO 3번에 그치 1번부터 차례로 B, C, E, F 4번은 1번이 진폭은 2m 파장은 2cm구나 2cm 4cm 단위가 cm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2번은 2초 그렇지? 자 5번에 주기는 2분의 1초 또는 0.5초 파장 진동수는 2Hz 그렇지? 우리 6번까지 6번에 그렇지? 뭐지? 나란 종파 피파 지진파의 피파 그 다음에 2번은 그치 수직 그치 횡파야 수직 횡파 S파 자 뒤에 혹시 7번까지 냈나 내가? 7번까지 7번에 1번 자 7번에 1번 뒤에 자 페이지 18페이지 1번에 2번 2번에 3번에 그치 A, B, C가 어디냐면 A는 아래로 B는 위로 C는 위로 모르겠으면 얘들아 질문해도 돼. 자 4번에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자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5번 질문해볼래? 질문 뭐 무슨 말인지 아니 처음 봐요 하는 거 내가 설명을 맨 끝에 뒤에 좀 뭐라 하지? 좀 너무 좀 허접하게 설명하니까 끝내가지고 자 질문해도 돼. 괜찮아. 우선 질문해야지. 원해야 질문해야지. 원해야 시험지 어디 넘기고 이러면 안 돼. 잘 나중에 잘 그 다음에 다야 질문 주기랑 진동수가 왜 변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기랑 그러 자 그런 질문 이게 있잖아 사실은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 원래 수식적으로 설명하는 거 근데 내가 그걸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 자, 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매질이 달라졌어. 여기 공기가 있고 여기 갑자기 벽이 있다. 내가 그때 벽을 예를 들었어. 벽.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소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소리도 일종의 파동이잖아. 그럼 1초에 100
그치 100번 진동하는 소리를 100헤르츠라 그래. 100헤르츠. 그러면 내가 소리를 보통 이렇게 지르잖아. 지금 내 이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1초에 한 500번은 진동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안 믿기겠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 자, 이게 그러면 앞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해. 그럼 자, 1초에 500번씩 진동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 그치? 가고 있어. 그럼 벽을 1초에 몇 번 지친다고? 500번씩 치고. 맞지? 그럼 벽을 이루는 원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도 1초에 몇 번씩 움직일까? 500번씩. 그러면 진동수는 어때? 변하지 않아. 맞지? 근데 없어지거나 그런 거. 그러진 않아. 이게 그러니까 뭐냐, 네가 여기 500번 쳤는데 여기서 그러면 몇 명은 그렇지 안 하고, 근데 봐봐, 없어지더라도 내가 100개가 그치 1초 500번씩 진동해. 그러면 부딪혔는데 50개만 진동한다 치자고. 50개만. 근데 진동수는 똑같잖아. 1초 500번은 똑같잖아. 단지 100개를 하면 50개는 그치 튀어나오고 50개는 들어갈 건데 그치 개수는 다르지만 한 개당 진동하는 진동수는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치? 자, 윤자님 말도 개수가 다른 거는 이런 거다. 이런 개념이야. 내가 어느 정도 그치 소리를 지르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가 돼. 그러니까 100개가 가면 50개는 튀어나오고 50개는 들어가지. 그치? 그러니까 반사와 그치 굴절 또는 반사와 투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그건 개수 차이고, 그 한 개당 진동하는 거는 진동수거든. 진동수는 똑같다. 그럼 진동수가 똑같으면 뭐도 똑같다면 주기도 똑같아. 왜?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야. 주기분의 1이거든. 그래서 얘가 같으면 얘도 같아요.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치? 그 대신에 진폭은 변하지. 왜? 100개가 가서 50개만 튀어나왔잖아. 그럼 반사되면 진폭이 줄어들어. 투가 되는 것도 진폭이 줄어들어. 그렇지? 그래서 진폭은 변하는데 진동수와 주기.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파장은 어때요? 우리가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있거든.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야. 주기분의 파장. 이 파장이 이거였잖아, 얘들아. 기억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야.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주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파장. 그렇지? 그럼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지. 그렇지? 근데 얘는 변한대서 안 변했어. 얘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속력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가 줄었다는 얘기야? 파장이 작아졌다. 그치? 속력이 커졌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졌다. 주기하고 진동수는 안 돼. 그치? 또 아무거나 또 질문해. 좋은 질문이었어. 그치? 자, 또 질문. 4번.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18페이지 4번.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얘기하지. 그렇지. 맞지. 자, 한 곳에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렇지. 1번 맞는 말. 2번.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 한다. 맞아. 3번. 자, 전파할 때 매질은 앞뒤로, 매질은 앞으로는 안 가. 위아래로만 해. 그거를 이동이라 표현하지 않고 진동이라 표현해. 그래서 매질은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3번이 맞아. 그때 이동하는 건 뭐지? 에너지야. 에너지만 있지. 그래서 이동하는 건 에너지다. 그래. 5번. 매질 전파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래는 5번이 맞아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잖아. 누구였지? 빛이었어.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했어. 왜냐하면 서로가 매질이 돼. 그러니까 전기라는 친구는 자기를 만들면서 가까워. 자기는 전기를 만들면 하니까 매질이 없어도 파동이 전달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은 틀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파동이 전파되려면 매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게 딱 하나 있긴 있는데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야. 반드시는 아니야. 왜? 매질을 만들면서 가도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전자기파야. 빛이 전자기파야. 그러니까 쌤도 있잖아. 내가 중학교 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전자레인지 데울 때 그치 쓰는 그 파동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에 있는 그치 햇빛 가시광선 이거랑 같은 파동이야. 이게 왜 같은 파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쓰는 그 파동이랑 그치 햇빛에 있는 그치 가시광선 뭐 적외선 자외선이랑 다 같은 파동이야. 종류가 똑같아. 같은 형제. 왜 같은 형제지?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단지 차이가 진동수와 진동수와 파장이 다를 뿐이지. 그치 같은 형제야. 같은 형제. 소리는 다른 형제인데 얘는 같은 형제. 그걸 이해하는 데 억수로 이해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지.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저 그 파동의 종류에 파동의 종류에 풍파랑 종파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파, 지그재그 이런 건 없어요? 횡파, 종파. 그냥 기본적으로 횡파, 종파. 나도 횡파, 종파 말고 다른 건, 그러니까 이게 파동을 나눌 때 종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파동은 그 뭐냐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으로 구분할 때는 횡파, 종파밖에 없어. 근데 뭐 다른 걸로도 구분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치 아까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거든.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을 그치 비역학적 파동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는 또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치 여기서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횡파, 종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러면 둘이가 만약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횡파, 중파가 섞여 있다 그러지 그거 섞인 걸 또 무슨 파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 그 다음에 얘들아 아무거나 실험해도 되는데 없으면 얘들아 사실은 조금 더 아이고 뭐 전남 가고 문제나스를 한번 풀어볼까. 잘 미안해 숨기지 말고 자 같이 하면 돼. 같이 아이고 선생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지 말고 괜찮아 자 같이 하면 아이고 옆에까지 빼꼼 쳐다보는 친구니 관계 있어. 자 한번 같이 보자고. 자 같이 볼게. 너희가 문제 읽고 있는 동안 내가 그림 여기 그리고 있을게요. 쉬우고 그림 그리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중학교 1학년 그치? 어렵지. 그치? 어려운 거 맞아. 맞는데 뭐 중3들도 모르는데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어느 순간 수면파라는 건 물결파가 요래 생겼대. 요래 생긴 물결파가 하나 있대.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점, 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자 여기가 1, 2, 3, 4, 5.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파동의 속력이 얘들아 V가 속력이야. V가 0으로 벨로시티를 해가지고 속력이라는 뜻이야. 자 V 속력이 5m/s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진동 속력이 가장 큰 것은 선생님 여기 속력 나와 있는데 무슨 진동 속력? 자, 요 속력은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이야.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가는 속력이야. 지금 진동 속력은 요 속력이야. 그러니까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진행해가는 진행 속력은 5m/s로 일정해. 근데 진동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이거야. 그렇지? 우리 이렇게 진동할 때 어디가 제일 빠른 줄 알아? 얘들아, 가운데가 제일 빠르지. 왜냐면 봐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동할 때 가운데를 지날 때가 속력이 빠르고 가다가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그러다가 가운데 속력이 제일 빠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속력이 줄어들면서 0이 돼. 그럼 다시 가운데 제일 빠르.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요거를 옆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진행이 나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만 내려. 근데 같은 시간 비는 이만큼 내려. 너는 요만큼 올라. 누가 속력이 제일 빨라? 딱 봐도 B가 제일 빨라. 그렇지? 가장 빠른 것은 가운데 B. 왜 제일 빠르냐는 얘들아 나중에 역학을 배워야 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워야 돼. 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막 증명하는 건 이제 그때. 자, 그치? 자, 두 번째. 자, 이거를 시간에 달하는 위치가 이게 무엇이냐면 얘가 x라고 돼 있잖아. x 거리에 관해서 그린 거야. 자, 이거를 시간에 관해서 그리는데 주기를 표시해야 돼. 자, 요거를 그치? 얘들아 이게 메인이야. 메인이 이 문제다. 메인이 2번이야 이거. 자, A점에서 자 A점이 여기지 A점. 그러면 0초일 때 여기 있어 지금. 자 시작 내가 측정할 때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요가 제일 큰 값이지. 그럼 A점은 0초일 때 여기입니다. A점은 0초일 때 이 값이죠.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거 왜 여기다? 그러니까 그치 이제 X축이 거리가 아니고 시간이야. 0초일 때 값이 제일 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 밑으로 내려오지 얘가. 그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 밑으로 내려오지. 자 그러다가 그치 가운데 내려가서 어때? 더 밑으로 내려가지 그치?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 시간. 되니? 자 그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 그치? 그치? 얘들아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다시 내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A점을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시오가 1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주기를 표시하래. 얘들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주기냐면 여기까지 한 주기. 여기까지 한 주기. 이 주기가 얼마인지를 표시해야 했어. 그래프. 시험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주기가 어디냐면 요 힌트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 찾아야 되더라.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자, 파동의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잖아. 주기분의 파장. 자, 근데 파장이 얼마냐면 봐라. 파장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잖아. 어디 거리랑 똑같냐면 요 거리랑 똑같아요. 요 거리가 요 거리랑 똑같아. 그럼 파장이 얼마? 2m. 다시. 얘들아, 요 볼록이에서 요 볼록이까지 요 거리가 파장이야. 근데 요 거리가 요 거리랑 똑같아. 요 거리가 요 거리랑 똑같아요. 파장이 그러면 2m. 그럼 주기는 얼마일까? 자, 5m/s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지? 이거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0.4가 돼야 된다. 0.4초. 그러면 주기는 몇 초? 0.4초. 그러면 여기가 0.4초.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나? 은성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안하다. 좀 너무 어려운 거 가져왔나? 쉬운 거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씨 어려운 걸 가져왔나? 근데 주기가 0.4초. 그게 나중에 누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에 사인이라는 게 나오거든. 이게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야. 나중에 배워.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B에 있는 매질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아까 B에 있는 지금 1, 2, 3, 4 중에 5 중에 어느 쪽으로 움직여? 그치? 봐봐. 여기 적어놨네. 여기 적어놨네. B는 어디로 가? 밑으로 가야지. 다음 몇 번? 2번이지. 3번 아니야. 요거 아니라고. 밑으로 가.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여. 그러니까 답을 적으려면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여기서는 2번이야. 어떻게 알아요? 옆에 봐. 옆에 그림 빨간색 그림을 그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아이고 뭐 그 파도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해본가?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자 그렇지. 자 그래. 자 뒷장에
자, 우리 뒷장에 우리 어디까지 하나 말하냐면 16페이지에 파동의 굴절에 그러니까 파동을 반사하고 파동의 굴절을 하다가 좀 애매하게 하다 말았어. 파동 굴절.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하고 밑에 그렇지? 그 밑에 해볼게. 자, 파동의 굴절. 자 파동의 굴절. 빗의 굴절, 파동 굴절 똑같아. 빗도 파동이니까. 근데 똑같은데 빗의 굴절 했지. 그러면 소리의 굴절이나 물결파의 굴절은 따로 적어놓은 거거든 여기. 그러면 소리나 물결 일단은 굴절이라는 거는 왜 생기게 굴절은 매질에 그치 매질을 지나갈 때 그 매질을 지나갈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파동이 다른 경계면을 지나면 꺾인다. 왜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자 왜 그치 굴절이 왜 생긴다고? 그치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파동의 속력이 그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그러면 굴절하지 하면 속력이 어느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 느린 쪽으로 굴절. 자, 그치?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데 우리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데 파동에서는 특이하게 뭐를 그릴 수 있냐면 파면을 그릴 수가 있어. 파면 우리 기억나? 와이파이 같은 거. 자 우리가 진행 방향으로 그려볼게. 일단 진행 방향. 자 그치 파도가 그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였다고 치자. 그러면 파도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파도가 파면이거든. 파도 그림은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그려야 돼.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자, 그러면 이거의 수직으로. 그렇지? 요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게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 파도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 갔더니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파도와 그치 여기 볼록이와 볼록이를 연결한 게 파면이 되잖아. 그럼 요 사이가 하나의 뭐가 되게 파장이 돼. 그치? 요쪽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하나의 파장이 돼.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꺾였지? 아래쪽으로 꺾였거든. 그러면 아래쪽의 파동의 속력이 어때? 파동의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느린 쪽으로 꺾인 거잖아. 요쪽이 그러면 속력이 어때? 속력이 빠르다. 자, 속력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게. 요거를 A라 볼게. A. 물결파의 A. 요게 P. 그러면 속력이 그치? 자, 여기 A, B. 자, 속력은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볼게. 속력은 누가 더 커? 요쪽이 더 커. B가 작아져. B 쪽으로 꺾였습니다. 파장은 누가 더 길어? A가 더 커. 그치? A가 더 커. 자, 속력이 더. 자, 파장이 더 커. 그럼 요거까지 볼게. 얘들아, 이게 물결파라면 수심은 누가 더 깊고? 얘들아, 수심이라는 게 물의 깊이야. 물의 깊이. 자, 물의 깊이는 생각해봐. 물이 깊을수록 속력이 빠를까, 얕을수록 속력이 빠를까인데 참고로 답은 깊을수록 빨라. 왜 그러냐면 물은 물결파를 예를 들면 자 여기가 물이야. 여기에 수심이 얕다. 수심이 깊어.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 파도가 여기 이렇게 와 이렇게. 자 왔어 이렇게. 파도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자 바닷가에 마찰이 일어나지. 여기 바닷가에 마찰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막 부딪히잖아. 부딪히면 어때? 속력이 느려져.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물론
가다 보면서 부딪히니까 좀 느려지니까 나중에 결론이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자,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파장이 길고 속력도 빨라. 근데 수심이 얕으면, 그치, 수심이 얕더라고 속력도 느려져. 그러면 수심은 속력이랑 파장 따라가면 요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주기와 진동수는 어떨까요? 주기, 진동수는 같아요. 변하지 않는데. 아까, 그치? 자, 아까 내가 예를 들었어. 분명히 매질이 달라져도, 자, 공기에서 벽으로 갈 때 1초에 100번 두드렸으면 개수는 다르더라도 한 놈의 진동수는 똑같아. 진동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주기도 같아요. 자, 주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진동수가 다른, 목소리로 따지면 여자 목소리가 보통 진동수가 크거든. 그래서 높은 음이라고 그래. 높은 음, 냐 이런 거, 그렇지? 남자 목소리는 낮은 음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변성이 그렇지 마.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렇지? 내가 여기서 높은 음으로 소리를 질렀어. 냐 이렇게 질렀다. 그러면 저기 다른 데 갔어. 내가 저기 다른 방에 갔어. 근데 갑자기 이래 안 들린다고. 냐 하는 소리가 크게만 줄어들게 들리는 거지. 냐는 똑같아. 그러니까 진동수는 안 변한다. 그렇지? 아니, 남자 소리가 여자 소리처럼 갑자기 여자 소리가 야 저기 딴 데 가면 이래 들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진동수는 변하잖아. 알겠지? 진동수는 꼭 기억해. 자, 그럼 빈칸에 서로 얘기하네. 자, 그치? 요걸 기억해. 자, 그러면 요걸 기억한 게 이게 옆에 있잖아. 그 옆에 동그라미 1번이랑 똑같아. 물의 깊이가 수심. 그치?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파동의 굴절 밑에 점 2개 있거든. 점 2개 보이니? 파동의 굴절 밑에 점 2개. 파도가 해안가를 올수록 해안선에 나란히 들어온다. 요거 설명할 거거든. 그 옆에도 있으니까 설명할 거야. 3번에 설명할 거야. 근데 밑에 거 먼저 할게. 소리가 낮에는 위쪽으로, 밤에는 아래쪽으로 굴절한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어. 이제 소리도 파동이잖아. 소리도 파동인데 낮에 소리 지르는 거랑 밤에 소리 지르는 게 달라. 낮에 소리 지르는 거랑 밤에 소리 지르는 게 왜 다르지? 자, 그치. 낮에. 자, 낮이야, 낮. 소리의 굴절이야. 소리의 굴절. 낮이다, 낮에 소리를 이렇게, 그치? 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가야 돼. 원래 이렇게 가야 돼. 원래 이렇게 내가 질렀다, 진짜 허공에 대고, 야호! 소리 질렀다, 진짜. 그럼 원래 쭉 가는 게 아니라고. 낮에는 어떻게 가냐면, 어떠냐면, 공기 온도가 어디가 더 높냐면, 낮에는 공기 온도가 아래가 높을까 위에가 높을까? 아니, 낮에는. 왜냐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낮이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아니야, 햇빛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지구 복사에너지. 그래서 얘들아, 낮에 우리가 아스팔트에 걸을 때 너무 더워. 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 있거든. 심지어는 한여름에 있잖아, 그게 7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탁 하면 아스팔트에 계란 후라이가 이거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열기가 막 올라와. 그래서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 위쪽이 온도가 낮아. 그치? 자, 그러면 속력이 누가 빠르냐면 아래쪽이 그치? 소리의 속력이 빨라. 위쪽이 속력이 느려. 공기들이 이제 빨빨 움직여 밑에요. 좀 더. 그러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속력이 느린 쪽이 위쪽이지. 위쪽으로 굴절이 돼.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낮에는
아래쪽이 그치 온도가 높아서 속력이 빨라. 위쪽이 온도가 낮아 속력이 느려. 속력이 왜 차이 나니? 온도 차이야.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를 내면 그냥 애들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점수 안 줘. 그러니까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 속력이 빠르고 위쪽이 온도가 낮아 속력이 느리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낮에하고 밤에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쓰면 점수 빵점이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 자, 온도가 다르다. 자, 여기 밤에는 어떠냐면 밤에는 땅이 빨리 또 식어. 그러니까 데워질 때는 확 데워지는데 땅이 또 식을 때는 확 식거든. 그래서 밤에는 땅 근처로 가면 바위 근처로 가면 추워. 오히려 추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래쪽이 그치 아래쪽이 온도가 낮아. 그러면 소리의 속력이 느려져. 그럼 상대적으로 위쪽이 온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그럼 속력이 빠르지. 그럼 속력이 느린 쪽이 아래쪽이잖아. 그럼 아래쪽으로 느려져. 그래서 밤에는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이렇게 위로 자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 쥐는 땅에 있잖아. 자, 그렇지. 요거랑 관계 있는 속담이지. 그래. 이게 다 뭐냐면, 그치 소리가 그 온도가 달라서 굴절을 하는 현상인데 이거 참고로 있잖아. 그치 내가 처음에 그 도적에서 집을 딱 샀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기 중곡동에 702동 고려 아파트를 살았는데 702동이 어디냐면 도로에서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도로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702동이었어 그때. 그치 우리 아파트가 난 몰랐지. 그렇게 시끄러울지. 그래서 남들이 고층이 뷰가 좋다 해가지고 고층을 내가 딱 했지. 고층 제일 꼭대기 고층 거기가 한 12층까지 있었을걸. 12층 우리가 10층이었나? 아무튼 좀 위쪽이었어. 그 아파트의 위쪽. 그러니까 어때? 소리가 다 위로 오잖아. 빵 자동차 지나가면서 빵 하면 다 위로 오거든. 여기 TV 그 있잖아 창문을 열잖아. TV가 안 들려. TV 소리가. 창문을 딱 열면 TV를 못 봐. 왜 소리가 안 들려? 아무리 크게. 빵! 이게 더 크게 들려. 빵! 그래가지고 아이고 창문을 진짜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TV 보려면 무조건 창문 닫아야 돼. 그래 낮에 소리가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차라리 밤 여기라고 있어. 진짜 차라리 1층에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좀 나갔을 텐데. 그치 그래서 너무 시끄럽더라. 그러니까 다 그때요. 그치 소리가 위로. 남만은 새가 듣고 밤만은 쥐가 듣다.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리 밑에 거는 쉬워. 밑에 거 먼저 하고 있잖아. 시간 남으면 내가 뭐 하냐면 파도가 굴절하는 이유 그 동그라미 3번 할게. 그 옆에 플러스 강의처럼 돼 있는. 자 밑에 거 먼저 하고 C부터 하고. C 별거 없거든. 소리 가로 열고 음파 가로 닫고. 물체의 진동이 발생하는 소리 파도마다 뭐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은 소리가 물체가 진동하고 주변 공기 진동 고막 진동 소리 들리는. 자,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 모두 가능하고 대신에 진공에서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는 소리가 없어 얘들아. 우주에 아무 소리 안 나. 우주에서 뭔가 삐용삐용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그치. 우주는 조용해. 자, 그 다음에 3번 소리의 종류는 종파다. 종파다. 그리고 4번을 봐봐. 4번 소리는 고체일 때가 제일 빨라. 그치 기체가 제일 작아.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 아니 온도가 높으면 빨빨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전달해.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거죠. 그치. 자 그러면서 얘들아 소리의 3요소 보여? 3요소? 근데 이거 3요소 요번에 책이 개정이 됐거든. 올해부터 책이 개정이 됐어 얘들아. 그 2학년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위에부터는 책이 개정이 돼가지고 3요소 표현을 조금 바꿨거든. 얘들아 잘 소리의 크기 자리에 세기라고 적을래. 세기. 아니 그 글자가 바뀌었어. 소리의 세기.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 크기가 세기로 바뀌었어 얘들아.
그치 크기가 세기로 바뀌었고 높낮이는 그대로고 맵시가 바뀌었어. 글자가 맵시 약간 좀 그래서 그치 글자가 음색으로 바뀌었어. 음색. 그러니까 크기를 세기로 고치고 맵시를 음색으로 고치고 올해 그 2학년들부터 바뀌었어. 그러면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음색 이렇게. 자, 그러면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관계 있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랑 관계 있고, 소리의 음색은 파형과 관계 있어. 자, 이제 소리를 그치 기본 소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소리가 이렇게 있다 쳐. 자, 첫 번째 세기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뭐다?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뭐지? 요렇게 한다는 거야. 진폭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진폭을 증가시키는 거다. 자,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야. 그러면 높낮이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뭐다? 그렇지 뭐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진동수는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뭐 어떻게 되고 진동수만 증가시킨다는 건 진폭은 그대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자. 자, 세 번째 음색을 변화시킨다. 음색은 뭐 얘기하는 거다? 파형을 얘기하는 거야. 파형이 변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피아노의 도와 그치? 바이올린의 도는 뭐가 다른 거야? 음색이 다른 거야. 그치? 철수의 송이와 민수의 소리가 다르다. 그건 음색이 다른 거야. 알겠지? 파형이 다른 거야. 이해돼? 그래. 그래서 찾는 거 나오거든. 찾는 거. 이번에 그 수월중학교도 이런 거 잘 냈어요. 그치? 얘들아, 3요소가 세기, 높낮이, 음색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요거 해볼게요. 그 위에 내가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옆에 플러스 강의에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 있거든. 파도가 굴절하는 이유. 그리고 또 3번 옆에 파도가 굴절하는 이유. 파도가 여기서는 파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면. 그치? 파면이 뭐라고? 동이랑 위상을 연결한 면이야. 동이랑 위상을 연결한 면이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가 하나의 파장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기억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치자. 여기 육지라고 쳐. 얘들아. 여기가 바다라고 쳐. 바다. 그치?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바다잖아. 그치? 밤에 조금만 5분만 차 타고 나가면 그냥 바로 바다잖아. 그래. 그치? 자, 그러면 육지고 바다야. 그럼 바다 저 멀리서 파도가 이렇게 쳐. 파도 봐. 파도가 와. 근데 얘가 파도가 처음에 저 멀리서는 이게 일자로 오거든. 근데 육지에 가까이 오잖아. 그럼 얘가 살살 얘가 이 해안선 모양이랑 비슷해져요.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육지의 해안선 모양과 똑같은 게 모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그래? 지금 그 질문이야. 왜 이렇게 돼? 그냥 계속 일자 보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얘들아.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봐라.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야. 멀리서 온 파도가 육지 가까이 올수록 해안선과 나란해지는 이유가 뭐니? 이거야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 육지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지점을 요점 떨어진 점을 A라고 하자. A점. 여기 폭 들어간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지점을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누가 더 수심이 깊을까?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수심이 달라.
아니 수심 다르지. 왜? 육지에 가까이 있는 게 수심이 얕아. 그렇지?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수심이 깊어. 그럼 여기가 그렇지? 수심 물의 깊이가 깊다야. 수심 깊다. 수심 얕다. 그러면 수심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파동의 속력 차이다. 물결파의 속력 차이. 수심이 얕으니까 얘가 속력이 느려. 여기가 속력이 깊어. 속력이 커. 속력이 얕거든. 그러면 파동의 속력의 차이가 나니까 굴절이라는 게 생기는데 봐라. 그러면 우리가 굴절할 때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게 있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자, 그러면 내가 파면을 그렸는데 진행 방향으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왔을 거야.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올 거야. 자, 이렇게 오는데 수심이 얕으면 속력이 느리지. 이쪽이 속력이 느려. 그러면 속력이 느린 쪽으로 휘어져 얘. 이렇게 휘어져. 자, 그러면 여기서 온 친구들도 그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그리면 이렇게 휘어져. 그러면 이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파면을 그려볼게. 수직으로 파면을 그려. 수직으로 이걸 연결해 보면 얘들아 이렇게 돼. 연결해. 뭐 이런 식. 연결해 보면 이런 식. 연결해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해 보면 얘들아 수직으로 연결해 보면 이런 식. 그러니까 그렇지. 저 멀리서는 일자인데 가까이 오면 해안선과 거의 비슷해져. 왜다? 그치? 육지에 가까이 있는 곳이 수심이 얕아 속력이 깊고 육지에서 먼 곳이 수심이 깊어 속력이 크므로 그치? 파도가 굴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줄였으면 그러니까 수심의 차이에서 파도가 굴절하는데 그 굴절한 모양이 뭐? 해안선에 나란하다. 이 해안선과 나란한 파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도가 저 멀리서는 일자랐다고 보는데 우리가 있잖아 해수욕장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해수욕장이 이렇게 들어간 곳이 있잖아. 그러면 저 멀리서는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파도가 칠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 선과 나란하게 들어. 그게 다 이런 일이야. 얘들아 여기서 조금만 자 내가 시간 조금 남았어. 얘들 조금만 내볼게. 봐봐.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막 치잖아. 여기를 막 집중적으로 쳐. 여기는 좀 안 쳐.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 조금씩 어때? 깎인다고. 얘들아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의 파도가 친단 말이야. 그게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 동안 쳐봐. 여기 있는 돌멩이들이 깎인다고. 깎이면 어떻게? 옆으로 쌓여. 이렇게. 얘들아 깎인 게 옆으로 쌓여. 그럼 여기는 깎이고 여기 쌓인 게 여기 쌓인다고. 이렇게. 여기 쌓여. 얘들아 여기 쌓인 요게 뭐지? 우리가 말하는 해수욕장이야. 그래서 해수욕장들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그치? 여기 툭 들어갔어. 툭 들어간 곳에 해수욕장이 생겨. 우리 저기 학동이든 뭐 어디 해수욕장 나와 덕포든 나오면 푹 들어간 곳에 다 해수욕장이지 볼록 튀어나온 곳은 안 생겨. 해수욕장. 이게 여기 쌓인다. 그러면 여기 깎인 흙들이 이런 데 쌓이는 거야. 여기서 깎인 흙들이 이런 데 쌓이는 거야. 그래서 쌓이는 게 여기에 쌓이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조금만 더 시간이 요 깎인 게 옆으로 이렇게 쌓일 수도 있거든. 얘들아 옆으로 이렇게 쌓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만나면 여기가 호수로 변해. 요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경포호라고 있어. 저기 동해안 경포호라는 호수가 있거든. 동해안에. 그 호수가 바닷물이 갇혀서 된 호수. 여기에 그치? 커피 거리가 있어. 얘들아 알겠지? 커피 우체도 카페도 유명한 카페도 많아. 그치? 이쪽으로 호수 보고 이쪽으로 바다 보고. 그런 데가 있다. 알겠지? 요런 게 있다. 그래. 참고를 하시고. 자, 숙제는 뭐다? 아이고, 뭐 멤버들 대답 안 하는데 이건 뭐야? 아이, 숙제는 뭐 5분, 10분이면 뭐 숙제 끝. 집에서 10분 숙제하기 21페이지. 10분 숙제하기나. 아이고, 10분쯤이야 뭐 할 수 있잖아. 자.